용량이 너무 커서 앞에가 계속 꺼질 것 같아서, 자, 지금 그냥 새로 창 하나를 열어놓고서 설명을 다시 할게요. 자, 메테리얼 속성 자체는 굉장히 심플해요. 지금 여기 지구처럼 생긴 이 친구를 클릭하면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추가해서 새로운 색상을 부여를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요, 지금 여기 메테리얼 제가 아까 테스트를 하면서 만들어 놨던 애들인데, 여기 0이라고 써여 있는 애들은 허수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정받아 본 적이 없는 애예요. 이걸 클릭을 해서 제가 여기 색상을 입히고 다시 열어보면 0이 빠져요. 그러니까 나는 제공된 적이 없는 아이일 때 이렇게 뜨는 거예요. 한번 이제 메테리얼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되지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 속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들 뿐만 아니라 적용하고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먼저 아까 전에 서페이스 얘기하면서 제가 이 BSDF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BSDF 같은 경우는 사실 활용도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되는 아이라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이 BSDF라는 것은 빛이 표면에 닿았을 때 어떻게 반사되고 굴절되고 흩어지는지, 이게 수학적으로 나타내는 함수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굳이 잘 모른다고 해도 뭐 작업하는 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하지만 이게 알아야지 어떤 속성을 어떻게 적용해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죠. 아까 제가 거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거울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아까 이렇게 반사되면 거울을 할 수 있죠 라고 했지만, 거기에 서페이스의 상태, 그러니까 표면의 상태를 만약에 글래스라든지 아니면 글로시 상태로 바꿔놓으면, 사실 이럴 경우에 글로시 상태를 더 많이 쓰긴 해요. 글로시 상태로 바꿔놓고 작업을 한다면 훨씬 더 뭐예요? 거울같이 보일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툰 BSDF라고 되어 있어요. 클릭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툰이라고 적용을 했는데, 지금 모델링 데이터 값에서는 이게 지금 색상 값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가 자 여기다가 색깔을 다시 입혀볼게요. 다시 입히고, 이게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서페이스의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색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럼 툰이라고 했을 때 카툰 할 때 그 카툰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값,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제가 여기에다가 글래스라고 했을 때 또 값이 바뀌었죠. 이제 글래스라고 한다면, 이게 유리라는 것들은 사실은 비치는 정도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얘가 지금 요 색깔이 약간 크리스탈 같은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제가 약간 요런 느낌으로 갖다 놓고 알파 값이랑 요 라프네스 값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더 비출 수 있는지. 자, 요렇게 이 ROI 값을 바꾸니까 훨씬 더 느낌이 사네요. 그리고 자, 요런 느낌. 이런 메탈 같은, 골드 메탈 같은 느낌이 나네요. 자, 요런 식으로. 이 서페이스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BSDF에 대한 개념이에요. 빛이 어떻게 반사되고 굴절되든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디즈니에서 PBR이라고 있어요. Physical Based Render. 지금 이 블렌더가 바로 이 디즈니의 PBR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플라스틱, 금속, 피부, 유리, 거의 모든 재질을 하나의 노드로 만들 수 있게끔 설계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 노드 안에서도, 이제 제가 노드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 노드 안에서도 이 노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건데요. 자, 얘를 위로 조금만 더 올려놓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 쉐이딩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해볼게요. 쉐이딩을 클릭했을 때 이 쉐이딩에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박스가 보이세요? 이 박스를 노드라고 하는데요. 이 노드를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연결해서 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노드를 갖고 오려고 서페이스의 기본적인 정보를 글래스 타입으로 맞추고, 글래스 타입에 이게 어디에 걸려 있냐면 메테리얼 기본 아웃풋에서 서페이스에 해당하는 이 글래스 노드를 갖다 땡겨서 쓴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게 지금 렌더링 하는 방식이 들어와 있어요. 자,
이 렌더링 하는 방식도 이해를 해야겠죠. 자, 이거는 사실 아까 전에는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 봤을 때 메테리얼 프로퍼티즈에서 봤을 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노드 상태로 쉐이딩에 왔을 때 렌더 엔진을 골라라고 이렇게 뜨는 거예요. 자, 그런데 딱 열었을 때 EEVE라고 되어 있어요. EEV라고 그냥 할게요. 이 EV 렌더는 엔진에서만 이 쉐이더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 렌더 엔진에서는 또 이 쉐이더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EB하고 사이클에서 재질 표현이 달라요. 자, EB는 투명도나 굴절, 쇄도 방식이 사이클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렌더 엔진마다도 재질의 특성이 다르게 나와요. 사이클에서는 서페이스 스캐터링이라는 걸 사용하고 EB에서는 오파시티 마스크를 사용해요. 자, 지금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은데 두 렌더 엔진 모두 같이 쓰고 싶을 때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EB용 쉐이더를 따로 지금 이 상태에서는요, 우리가 두 렌더 엔진 모두가 쓰고 싶을 때는 all이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 아웃풋으로 나오는 매테리얼은 이 두 개를 다 적용하는 거고, 나는 EB 전용이야 라고 할 때는 EB만, 그 다음에 사이클, 특정 엔진, 특정 쉐이더 쓰고 싶어 할 때는 요 타겟을 사이클로 잡아주세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거의 이제 3D 모델링을 하다 보면 포지션들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UV 쪽이나 아니면 이 쉐이딩 쪽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 그 사이클에서만 특정 쉐이더를 쓰고 싶어 해서 이거 타겟을 잡고 작업을 하는데, 우리 지금 초급 단계에서는 거의 올로 쓰실 거예요. 자, 지금 그럼 우리는 어떤 설정 상태예요? 자, 글래스 BSDF 했기 때문에 유리 같은 투명한 재질을 표현하기 위한 거고, 최종 아웃풋으로 메쉬 표면의 재질을 적용하는 출력 노드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지금 BSDF가 이 서페이스에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주황색, 우리 지금 설정해 있는 값이 주황색 오렌지빛 유리로 잡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잡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러프네스는 뭐예요? 이게 표면의 거칠기, 빛이 반짝거리지 않고 지금 살짝 크림 효과가 있어요. 제가 이 수치를 이렇게 조절했을 때, 자, 반짝거리는 게 100으로 갈수록 완전 하나도 안 반짝거려. 자, 그래서 내가 요 뒤로 이렇게 보내요. 그럼 얘네들은 이제 금속 같은 느낌이 확 나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였어요? IOR. 이게 지금 굴절 유리예요. 보통 유리가 자 1.4 정도 나와요. 1.2, 뭐 1.4에서 1.5 요 상디에. 근데 지금 되게 낮아요. 그래서 되게 비현실적으로 유리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요 상태가 훨씬 더 이것도 좀 그런데. 보통 많이 쓰는 한 1.5 정도 잡읍시다. 이게 훨씬 더 유리 같아 보일 거예요. 그리고 빛에 통과하는 재질은요, 유리처럼 이렇게 빛을 통과하는 재질은 우리가 EB를 잘 안 해요. EB를 할 경우에는 사실은 빛이 통과된다? 그럼 추가적으로 설정이 더 필요해요. 오히려 이럴 때는 이 사이클을 쓰는 게 훨씬 나아요. 사이클을 쓰고, 지금 사이클을 쓰니까 이렇게 안 보이는 깜깜한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게 우리가 조명이나 다른 기능들을 넣으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이겠죠. 아니면 EB 값에서 설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매테리얼 세팅에서 다시 그 매테리얼로 가서 세팅해서 블렌드 모드에 대한 옵션 값들 다시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게 되게 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라 우선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유리 재질을 쓴다 그러면 이 상태로 가는 게 더 좋을 거 추천을 해드려요. 조금만 더 해볼까요? 자, 오브젝트 선택하고, 지금 저는 얘를 우선은 빼낼게요. 빼내고, 너무 복잡했으니까 얘는 빼내고, 자, 새로 하나 추가하고요. 새로 추가하고, 이번에는 고무 재질을 나는 무광택이네를 한번 해볼까요?
서페이스를 열어보시면은요. 지금 우리가 디폴터로 갖고 있는 게 프린서플드 이거가 디폴트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실제에 가까운 그 재질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통합 쉐이더예요. 자, 그리고 이 프린서플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PBR 기반, PBR은 디즈니에서 제공하는 그 저기 방식이고, 그 다음에 디퓨즈라고 되어 있는 이 친구는 이게 단순한 확산 표면이라고 해가지고 광택이나 재질이 없어요. 그래서 고무나 이런 느낌, 찰흙 같은 느낌, 그런 걸 연출할 때 훨씬 더 사용도가 높겠죠. 이렇게 뭐 진흙 찰흙처럼 보여지게 한다든지 점토처럼 보여지게 하는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했던 것 중에 글로시 같은 경우가, 아이고, 글러시 같은 경우가 어딨죠? 얘가 이제 유리처럼 반짝반짝하는 금속성 재질. 자, 그 다음에 글래스,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유리 재질, 굴절하고 반사를 표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트랜스페어런트라고 되어 있는 이 친구는요, 빛은 통과해요. 근데 확산이 되지 않아요. 어떤 경우가 그런 게 있을까요? 이게 천이 얇을 때, 얇은 천 사이로 빛이 들어올 때, 뭐 요럴 때, 여기. 어, 이게 제가 잘못 말했어요. 이 트랜슬루센트라고 되어 있는 이 친구 있죠? 이 친구 트랜슬루센트, 이 친구가 빛은 통과를 하는데 확산이 되지 않은 얇은 천 같을 때, 그 다음에 이 트랜스페어런트라고 되어 있는 이 친구가 완전 투명한 표면. 완전 투명한 표면이 뭐가 있을까요? 뭐 투명하다라고 하긴 조금 그렇지만 뭐 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에미션. 지난번에 우리 네온 사인 만들 때 이 에미션 갖고 왔죠. 얘를 클릭하면은 얘는 지금 없어졌어요. 얘는 자체 발광하는 애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조명이 별 큰 의미 없이 꺼놓은 상태에서, 깜깜한 상태에서 얘를 했을 때 훨씬 더 이 발산된 느낌을 크게 볼 수 있겠죠. 이미션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자주 쓰는 애들, 아까 툰도 얘기했고, 이거 신이라고 되어 있는 애. 이거는 부드러운 천 재질이 빛을 반사할 때. 천 재질이 빛을 반사한다? 이거 뭐가 있겠어요? 실크, 약간 고급진 거, 이런 거.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스페큘러, 요 밑에 있는 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얘는 반사를 중심으로 하는 쉐이더예요. 그래서 뭐, 오브젝트, 무조건 다 반사. 그냥 무조건 반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홀드아웃 같은 경우는요, 영역을 완전히 투명하게 만들어 버려서 배경이 보이게 해요. 이런 영역을 완전히 투명하게 보인다라고 한다는 거는 결국에 뭐 우주선, 이게 사실 유리라고 해도 유리도 다 마찬가지죠. 유리도 완전히 바깥이 다 보이는 거니까. 뭐 우주선의 유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쓰이고 있어요. 자주 쓰이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프리스필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재질, 그 다음에 디퓨즈 같은 경우는 단순한 컬러나 무광일 때, 그 다음에 글래스는 유리창이나 병, 그 다음에 이미션, 전구나 네온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프린시플에다가 그 다음에 서페이스 기능을 추가를 해서 피부톤을 만들기도 하고요. 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화 이런 거 만들었고, 그 다음에 트랜스페어런스 더하기 글러시 해가지고 뭐 투명한 필름이나 비닐봉다리 이런 거, 비닐류 이런 거 만들 때 또 같이 결합해서 많이 써요. 우리 지금 요 상태에서 에미션 들어있잖아요. 여기 스트렝스라고 되어 있는 요 값을 올리면 밝아지죠. 자, 얘로 빛을 조절하는 거예요. 얘로 빛을. 자, 완전히 다운시켰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자, 요런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사실 지금같이 기본적인 환경에서 메테리얼이 발광해서 다른 객체에 영향을 주는가? 별로 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지금 라이트 오브젝트처럼 광원으로 사용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얘 자체가 광원인 성격을 갖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3D 뷰포터 여기 안에 들어가면은 이 안에 add 있죠? 더하기 이 부분에 자, 여기를 열고 라이트 프로브라고 있어요. 라이트 프로브. 자, 라이트 프로브에 가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하는 그 조도의 볼륨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볼륨. 자, 이렇게 놓고 여기에서 볼륨을 추가해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옵션 값을 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얘 자체가 이제 에미션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뭐 지금 요 상태에서 그다음에 쉐이더 에디터로 갈게요. 다시 쉐이더 에디터. 쉐이더 에디터로 가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그라운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프린스플이라고 안 되는 이유는 얘는 서페이스용이기 때문에 볼륨에는 안 들어가요. 오히려 얘를 만약에 넣는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이 볼륨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자, 여기에서 이제 노드를 추가할 건데요. 자, Shift 누르고 A를 눌러서 자, 얘한테다가도 볼륨을 줄 거예요. Add. 자, 그래서 쉐이더로 가서 이 쉐이더에서 우리가 지금 줄 수 있는 게 볼륨의 여기 이미션. 자, 선택. 근데 지금 얘 활성화 안 돼 있어요. 얘가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자, 요 방법은 나중에 여러분들 사실 지금 과정에서 약간 벗어난 얘기긴 한데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추가적으로 오브젝트도 이런 광원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고만 넘어가세요. 지금 요건 활성화가 안 돼서 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이번에는 부분 이제 색상을 넣는 거를 해볼 거예요.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꽃이 하나 있는데요. 우선은 이 위파리는 따로 만들었지만 이 바디의 줄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 꽃술 있는 부분까지 해가지고 다 한 번에 만들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배운 대로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오브젝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하죠? 자, 메테리얼 속성을 불러올 수 있는 프로퍼티를 가지고 오는데 이 친구예요. 자,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자, 지금 데이터 얘를 선택했을 때 딸려온 게 없어요. 그래서 새로 추가를 해요. New를 눌러도 지금 이 상태에서 추가가 되졌네요. 만약에 New를 눌렀을 때 추가가 되지 않으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먼저 생성을 요청을 하세요. 그렇게 하고 나면 여기 비어있는 이 리스트 창이 뜨는데 여기에다가 넣으면 돼요. 자, 얘는 그냥 우선 플라워라고 할게요. 자, 플라워는 제가 핑크색으로 한번 줘볼게요. 핑크로 이렇게 주고 자, 핑크라고 하긴 약간 연보라빛에 가까운데 이런 느낌으로 주고 얘를 이 밑에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얘는 이제 줄기인데 바디에 해당하는 애인데 우선 추가를 했는데 이 상태에서 새로 슬롯을 만들어 놓고 얘를 그린으로 넣어요. 자, 그린으로 넣어놓고 보니 꽃술은 그린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저는 여기에다가만 넣고 싶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에디트 모드를 가서 자, 내가 넣고 싶은 부분 요만큼을 선택을 했다고 해요. 저는 이만큼을 넣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하고서 이 상태에서 색을 바꾸고 그래. 원래 이거를 어사인 시키면 될 거야. 라고 해도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지금 우리가 매테리얼을 담을 수 있는 주머니를 누구밖에 안 가졌어요? 얘 하나밖에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색상을 변경하려고 해도 변경이 되지 않을 거예요. 다시 이 상태에서 에디트 모드에 가서 내가 여기 이만큼을 선택을 하고 자, 난 이 부분을 변경을 시킬 거야. 자, 그러면 뒤에 빠진 부분도 있으니까 다시 빠진 부분도 같이 선택을 하고 자, 이만큼을 변경을 시킬 거면 이 색을 매테리얼을 담아줄 수 있는 비어있는 이 슬롯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슬롯을 생성을 시켜놓고 자, 너는 특별히 내가 노란색으로 만들어줄게. 근데 이번에는 노란색으로 변경을 해놨는데 지금 색이 안 들어가요. 색이 들어간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랬을 때 assign 눌러서 이 매테리얼 슬롯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아, 이제는 색이 반영이 됐네요. 그러면 여기를 자, 다시 Alt Z 누르고 이면과 자, 이면 얘네 자, 요렇게 선택을 해서 요렇게 돌릴게요. 다시 Alt 요렇게
그리고 나서 슬롯이 없으니까 다른 슬롯을 채워요. 생성해 줄게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얘는 조금 더 진한 초록으로, 그리고 자, 밸류 값 맞춰서 조금 더 어둡게 톤을 낮추고 진한 초록 된 거 확인했으면 자, assign 이렇게 주고, 그러면 색깔 바뀐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얘네들도 색깔을 바꾸고 싶어요. 그랬을 땐 이렇게 오브젝트 다 선택해 놓고 부분 가는 거예요. 너는 특별히 이 상태로 그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추가해서 만들고 생성 요청하고 슬롯에 붙이고, 너는 조금 더 진한 색으로, 자, 초록에서 가깝게 하고 승인. 자, 이렇게 놓으면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제는 얘를 선택해서 색상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가져오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작업해 놓은 거를 우리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여기다가 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우리 지난번에 만들었던 오브젝트한테 그 우물 오브젝트한테 한번 보내줘 볼게요. 우물 오브젝트한테 보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선은 파일이 저장돼야겠죠? 저는 지금 이 파일을 자, 요 making a flower라고 되어 있는 요 친구가 이 파일이에요. 자, 우선 저장이 돼 있고, 그러면 얘한테 누구를 갖고 오든 얘를 그쪽으로 보내든 우리 어쨌든 파일은 열어야 되네요. 그럼 새로 파일을 오픈하는데, 최근에 제가 이 우물 만들었던 거, 자, 여기에다가 가지고 올게요. 자,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요. 파일에서 여기서 오픈을 해서 가지고 오면 그냥 그 파일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오려 그러면 갖고 올 수 있는 방법, 임포트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자, 만약에 내가 파일을 가지고 오는데, 자, 임포트를 시킨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블렌더 파일에서 갖고 왔어요. 우리 이 임포트에서 보면은 요 몇 가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파일의 속성들이 있어요. 이 임포트도 가져오는 거고, 자, 요 위에 보면은 append라고 되어 있고 링크도 있는데 얘네들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줄게요. 우선은 임포트 시킬 때 제일 위에 콜라다라고 되어 있는 이 친구가 뭐냐면은 XML 기반의 포맷이에요. 그러니까 3D 소프트웨어하고 호환성이 되게 높아요. 뭐 스케치업이나 뭐 유니티, 오래된 방식이지만 아직도 일부 파이프라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친구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있는 얘 같은 경우는 고해상도 시뮬레이션 데이터, 모션이나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장돼 있고, 뭐 물리 효과나 시뮬레이션, 파티클 이런 거 복잡한 캐시용으로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요 USD라고 되어 있는 이 친구요. 이게 픽사에서 최신에 만든 포맷 형식이에요. 레이어링이나 대규모 씬 이런 거 관리할 때 되게 유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언리얼이나 후디니 같은 애들과 호환성이 높아요. 그리고 뭐 여기 그 글래스 얘는 글래스 펜슬 같은 경우는 이게 2D로도 저장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게 2D로 저장이 가능한 이유가 얘가 PDF 파일로 변환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글로스 파일 자체가 원래는 3D에서 2D를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익혀두면 나중에 3D에서 그림을 그리고도 2D로 익스포트 시키는 가장 좋은 포맷 형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제일 많이 쓰이는 애가 바로 FBX하고 OBJ 파일이에요. FBX 파일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흔히 이제 3D 디폴트 포맷이라고 보면 되는데 3D의 FBX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메시나 뭐 이게 메시라는 게 정점이나 뭐 면 이런 거잖아요. 이 메시 정보만 저장을 하고 애니메이션은 안 돼요. 근데 이제 3D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유니티나 언리얼에서 건다
라고 했을 때는 뭐 OBJ 파일로 만들어서 저도 사실 그쪽에서 애니메이션을 걸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이 OBJ 파일 같은 경우는 지브러시나 마야 이런 쪽에서도 되게 안정적으로 잘 열리죠. 그래서 뭐 마야맥스로 작업하고 여러분 FBX 파일로 저장해서 뭐 다른 툴에서 연다 했을 때 크게 문제가 없어요. OBJ 파일도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인다는 거. 그리고 참, 여기서 이 얘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자, OBJ 파일은 애니메이션이 안 따라가요. 애니메이션이 안 따라가는데, FBX 파일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따라가요. 애니메이션 따라가고, 메시, 카메라, 애니메이션, 조명, 이것까지 다 가요. 게임 유니티나 언리얼에서 제일 이 포맷을 많이 써요. 다시, OBJ는 헷갈리면 안 돼요. OBJ는 가장 널리 쓰이는 3D 포맷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애니메이션 안 가져요. 그리고 FBX는 오토데스크 포맷이에요. 오토데스크 포맷이라서 메시, 애니메이션, 카메라, 조명 이런 거 다 따라가요. 특히나 게임 엔진 유니티나 언리얼에서 되게 좋아하는 애예요. 자,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이 친구,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웹 AR, VR에 최적화된 경량 포맷이에요. 그래서 텍스처, 애니메이션, 매테리얼 다 포함해요. 그리고 여기 GLB라고 되어 있는 바이너리, 그 다음에 GLTF라고 하는 애는 제이슨 기반이에요. 그 속성 자체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쓸지에 대해서 체크를 잘 해놓고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까지만 주요하게 쓰이는 확장자들은 좀 인지를 해놓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 갖고 오려는 애가 뭐가 들어있냐면 제가 메테리얼을 넣었어요. 메테리얼을 넣었기 때문에 자, 링크나 어펜드 정도로 가지고 오는데 일반적으로 저는 어펜드 파일을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 어펜드 파일을 클릭해서 한번 열어볼게요. 어펜드에 얘를 딱 클릭하고 열면 자, 지금 제가 갖고 올 애가 이 친구예요. 이 친구를 제가 어펜드 한다고 했을 때 여기 보면은 카메라, 그 다음에 컬렉션이면 우리 여기 담아놓은 애들, 그리고 쭉 보니까 이미지는 나는 없어. 근데 텍스처를 내가 넣었죠. 매테리얼을 넣었어요. 매테리얼, 텍스처보다는 매테리얼. 그래서 제가 요거 두 개를 선택해요. 자, 컬렉션에 있는 내용하고 매테리얼을 가지고 오고 싶어 하고 어펜드하고, 자, 콜렉션에 내가 뭐가 들었는데 내 콜렉션에 지금 그 파일 콜렉션에 아마 그 플라워 이파리 만든 거고 걔네 두 개 있지 않나? 그 줄기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갖고 올게 했더니 여기 들어왔어요. 제가 G를 누르고 Y를 눌러서 앞으로 꺼내 볼게요. 자, 그랬더니 콜렉션에 있던 카메라도 조명도 다 왔네요. 자, 요 카메라하고 조명은 필요 없으니까 델리트. 자, 그리고 매테리얼, 색깔, 속성 그대로 딸려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밖에서 작업한 것을 용량이 크니까 한 번에 한 공간에서 다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조별로 다 따로따로 만들었을 거예요. 따로따로 오브젝트가 만들어진 것들을 합체할 때, 합체해서 배치할 때, 그럴 때, 파이널 작업할 때 요렇게 어펜드 사용하는 것들이 훨씬 유리해요. 그다음 링크하고 어펜드의 차이를 알려면 제일 중요한 게 어펜드는 외부에서 복사해 현재 파일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정이 가능하고 굉장히 독립적인 오브젝트를 쓸 수 있는데, 링크는 뭐냐면 외부에서 파일만 참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이 유지돼요. 원본이 유지되는데 이럴 때 그러면 어펜드로 내가 다른 오브젝트를 다 만들어 가지고 내가 조합을 시키고 싶을 때는 여기서 편집을 할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펜드가 적합하지만 각 조원들이 완성한 애들을 내가 어펜드로 갖고 와서 잘못 만져서 편집이 수정이 돼버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링크로 참조해서 갖고 와서 배치만 하세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어펜드가 편해서 저는 어펜드를 쓰는 편이에요. 자, 우선 여기까지 한번 정리할게요.